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인간은 이념을 가질 수 있고 동물은 아무리 지를 들이고 진화 발전을 시켜도 이념을 가질 수 없다 차이입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마라 하니까 오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오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내하고 이야기할 때까지 옵니다. 내하고 대화하는 이 테이블에 요까지 온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왔고 요까지 안 와요. 절대 내 옆에 팔 끼고 안 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다. 이걸 막지 않았기 때문에 요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데까지 그거는 내가 막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말을 내가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 들어갈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내가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뭔가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물리칠지도 알아야 돼. 아, 그러냐고. 다 들었으니까 내 말은 꺼내지 마십시오. 내 말을 안 섞어버리면 어떤 행동도 못합니다. 상대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요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의 질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가 내한테 말을 한다는 것은 너의 질량을 꺼낸 겁니다. 너의 수준, 질량을 꺼낸 거다. 그러고 나서 내 말을 듣고자 합니다. 듣고자 하면 내가 말을 한 것이 상대가 질량을 읽어버립니다.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영혼에서 꺼낸 질량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너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가 말을 해버리면 네 영혼의 질량이 얼만가 이 말 속에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질량이 좀 모질해져. 아, 모질이면 어떻게 하냐? 지가 위를 저 말아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여기 인간관계예요. 내 질량이 모질하면 정확하게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질량을 위를 점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 우수하잖아요. 우수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내한테 탁 꿇어서 밑으로 낮춰서 들어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나를 노출시켰다. 여기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오는 걸 막지 말고 가는 걸 잡지 마라 한 것은 오는 것은 받아들이되 여기서 1차로 나눠보고 아닌 것은 빨리 결정을 해서 전부 다 정리하라. 더 이상 상대 안 해도 된다. 내가 말을 더 안 하는 것은 상대를 안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가요. 놔두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말을 섞어보니까 그 사람의 질량하고 내 질량하고 이것이 좋아서 잘 통한다. 그러면 머물게 하는 겁니다. 머물게 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겁니다. 그건 내 주위에 머뭅니다. 대화를 하는 수준으로 놔두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통하니까 대화를 하는 이 좌석에서 옆에 와서 대화하자 그럽니다. 그 옆에 와서 대화를 해도 부담이 없는 거죠. 질량이 좋더라. 이것이 질량의 법칙입니다. 우주에서 별과 별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에너지예요. 이건 물질이지만 우리 비물질도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물질의 운영의 법칙을 보고 우리 비물질의 운영의 법칙을 공부하는 겁니다. 별과 별이 됐다는 것은 질량이 찼어야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과 행성이 어떻게 다르냐? 별은 빛을 방출하는 게 별입니다. 스스로 이 안에서 에너지를 분비하고 일으켜서 빛을 방출을 계속하는 게 이게 별입니다. 빛을 방출한다는 것은 상대 별과 이 자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별이 아니고 행성이라는 것은 이 빛을 받고 이 무기질을 받고 계속 에너지를 받아서 아직까지 키워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직 힘을 자생을 키워가는 것이 이게 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빛이 안 나온다. 다른 별들과 우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를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비물질인데 별과 똑같은 겁니다. 네가 다 갖출 동안에는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너가 빛을 방출할 때는 남한테 도움 주는 것이다. 그 빛이 무엇이냐? 말을 하면서 나가는 에너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빛입니다. 이것이 사람들한테 이 사회에 인류에 도움되는 말을 했다면 분명 이 사회에 도움되고 이 자연에 도움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원수가 지는 것도 말로 원수 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말로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좋아할 수 있어지고 서로가 싫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말의 힘이에요.
사람을 쳐다보니까 우선 좋은 것은 아직까지 교류 안 하고 좋은 겁니다. 왜 좋냐? 저기 잘생겼다, 내 마음에 들게. 딱 내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래가 좋았는데 말을 해보고 나서야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1차가 안 된 거죠. 네 혼자 지금 춤을 꿀떡꿀떡 생기는 거죠. 말을 딱 해보니까 질량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는 같이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가올 때, 다가오는 건 놔두십시오. 하나, 말을 할 때 먼저 들어보니까 질량이 아주 떨어진다. 그러면 말을 섞지 마라. 들어주는 것으로 됐다. 여기서 말을 섞어갖고 몇 분 같이 섞어버리면 갖춰지기 때문에 띠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손을 잡는 거를 실 잡혀주면 그 다음에 손 한 번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덜썩 잡으러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잡혀주면 그 다음에는 내 것처럼 잡아요. 이것을 계속 내주면 나중에 이 손이 저 사람 손이에요. 그래 다음에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말을 잘못하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쑥 빼본다. 니 왜 이렇게 하는데? 변했다 이거죠. 함부로 내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신을 함부로 팔지 마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섞지 마라. 남 말을 듣는 것은 좋다. 좋으나 함부로 말을 섞지 마라. 네 자신의 모순도 꺼내놓고 네 자신의 못남도 꺼내놓는 게 말이다. 그러기 전에는 아직까지 말은 삼가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라. 듣고 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또 질량이 차여서 내 질량이 좋게 돼서 남하고 말을 할 수 있어진다. 오는 걸 막지 마라 한 것은 사람이 오는 데까지도 그렇지만 말을 내한테 할 때 그것까지도 막으면 안 된다. 일단 이걸 받아봐야 상대를 알고 그때는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오게 할 것인가. 요때 이제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화 속에서 벌써 판가름이 다 나는 거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조금 이렇게 너무 지나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직까지 말을 섞지 말고 떠나게 놔둬라. 그러면 대화하기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없고가 얼마나 질량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70%가 차이 나는 요 위에 있는데 여기는 30%입니다. 요 위에 있는데 요 70%가 차이 난다. 이거는 한 단계가 긋는 거죠. 요래 되면 이 사람은 아직 말을 섞지 마라. 니하고 섞일 때가 안 됐다. 이걸 섞어 놓으면 너는 똥물이 튄다. 네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지금부터. 상대하는 건 누구하고 상대하냐. 여기하고 같은 사람은 상대하되 여기하고 밑에 같으면 분별적으로 조금 차이 나게 상대해라. 요거는 30%짜리입니다. 내보다 30% 모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상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하고 뜻이 같은 사람은 이 비중이 차이가 안 난다. 잘 뜻이 맞고 대화가 된다. 이 사람은 갖추이 해라. 융합하면 너의 힘이 배가 힘이 된다. 이렇게 해서 네가 생각지 못하는 질량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낸다. 그래서 분별을 잘하게 되고 하는 일이 서로가 힘이 돼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진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라. 근데 질량이 조금 낮다면 이 사람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갖추이 놔라. 이 갖추이 놓는 것도 섞이는 거하고 갖추이 놓는 건 틀립니다. 요거는 거리를 두어라. 30% 거리를 두고 거기에다 나눠야지. 내보다 모자라는 사람과 내 옆에 바짝 붙여놓으면 여기에 또 내가 그 물이 들어서 내가 어려워집니다. 여기 자연의 법칙에 에너지 질량의 법칙, 운행의 법칙입니다. 요걸 어기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어긴 만큼 1% 어기시면 1% 어려워지고 10% 어기시면 10% 어려워지고 30% 어기시면 30% 어려워질 것이고 100% 어겼다. 100% 어려워집니다. 너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모르는 걸 이걸 알고 싶다는 건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왔고 내가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바르게 알고 이해를 했다면 노력을 하는 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도 내가 도울 수 있다. 이 사람이 가르쳤는데 그걸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한다.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 도울 것이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뜻이 맞아서 시간을 같이 하는 거냐 안 맞아도 계산법으로 같이 하는 거냐. 만일에 뜻이 맞아가 같이 한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근데 뜻이 안 맞는데도 계산상으로 지금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이건 참 비굴한 거거든요. 이럴 때 조정을 잘해야 돼요. 뭔가 뜻이 안 맞을 때는 우리가 조금 떨어져가 있자.
이건 서로를 위해서예요. 뜻이 안 맞는데 붙어가 있으면서 자꾸 뭔가가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가 상처를 자꾸 입어요. 그건 쌓인다. 상처는 쌓여. 상처는 뭐가 상처 입느냐면 이 살찜이 상처 입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상처를 입어.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신이란 말이죠. 내 자신이 영혼이에요. 말로 갖고 서로가 이렇게 상처를 입는 건 내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지 육신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자꾸 상처를 받으면 그때 내가 탁해져요. 서로를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아주 좋아서 서로가 지금 도움이 될 때는 이제 가지만 서로가 조금 깝깝해졌다. 조금 떨어져 보자. 떨어져도 쫓아오면 자꾸 깝깝해져. 더 멀리 떨어져. 이래도 지가 자꾸 온다. 그럼 난 말없이 어디 가뻐야 돼. 숨어 뿌려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야. 내가 부닥치면 저 사람은 어렵게 한단 말이야. 어렵게 하면 내가 어려워져. 내가 피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피한다면 내한테도 도움되고 그 사람한테도 도움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을 갖는 거거든.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만났다면 얼마나 좋은 만남이에요. 그죠? 그걸 악화시키갖고 이걸 아주 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지혜롭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만나갖고 손을 안 잡아주면요. 멀리 안 가고 내 주위에 계속 머무려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손을 잡혀줘 부숴. 그러니까 이제 손이 짓기 돼가네, 이제. 지가 멋대로 잡아요. 빼니까, 왜 빼? 썩네요, 이제. 왜 짓거라, 이제. 전에 잘 잡혀주던지 손을 안 잡아준다는 거지. 욕심이 한정이 없는 거지. 그게 신들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지금 영적인 공부란 말이죠.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시샘을 하고, 신들은 시샘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싸움을 해요. 이렇게 가면 인간으로서 이 싸움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발전도 할 수 있고 뇌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들이 이 지구에 와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100년 안팎으로 인생을 한번 받아갖고 뇌를 신들의 질량을 축적시킬 수 있는 시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100년 안팎으로 육성을 폐기하면 되지만 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질량을 키운 것이 자연에 가서 신의 역할에 이 질량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화나고 이런다고 이렇게 뇌를 앉혀놓을 일이 아니고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의 기운을 확장시켜서 떠나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살고 아파트 몇 개 가지고 무슨 땅을 많이 가지고 이러려고 인간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아파트 2채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만나는 인연들이 달라진다. 신들의 인연법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만나는 인연법이 달라져서 질량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건 또 질량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거지. 그게 네 재산이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만일에 서울대학 교수 같으면 만나는 청이 달라요. 그 환경을 네가 철저히 쓸 수 있냐, 활용할 수 있냐, 요런 건 네 실력에 달리가 있는 거라. 칼치 장사할 때 만나는 청하고 기획을 하는 청이 달라요. 기획을 하면서 인연되는 게 이걸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조금 이제 다투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은 당장 다툴 수 있어요. 저녁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 좀 해보자고. 오늘 미안해요. 이러고 쌍물로 놔 줄도 알고 또 지혜예요. 쌍물로 놔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가 미안거든요. 저녁이 되면 포도주를 한잔 하든지 탄산음료를 한잔 하든지, 그지?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아까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살살 털어 나눠 보니까 다시 지혜가 나오거든요. 답이라는 거는 당장 어떤 일을 하다 여기서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정리돼서 답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성질이 급하니까 당장 답을 갖다 요하고 당장 어떻게 하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라. 조금 있다가 답이 나올 걸 너무 빨리 쓴 것밖에 하니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잡아가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게 상대를 할 때 3대 7의 법칙으로 상대를 해야 돼. 제일 먼저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닥치면 30%를 넘지 말고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가 30% 안에서 넘어오면 내 인생에 여기 침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내 인생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주어도 70%. 여기서 30%는 경계선으로 남겨둬야 돼, 이게. 부부가 될지라도 최고의 노력을 한 것이 70%까지 오는 것이고, 그래 되면은 일심동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일심동체하니까 100%를 다 했을 때 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70%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갔을 때 일심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1%씩 1%씩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70%까지예요.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30%를 해줘라. 30%. 이 기본 세팅이 30%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 30%고,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다가가는 게 70%까지 가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더 많이 잘해줬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해준 거는 잘못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무조건 내가 잘해주는 거는 그 사람을 도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오버시키게 하고 뭔가가 잘못되게 만들어서 그 학원을 내가 입어야 되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많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데, 이런 일을 자꾸 했을 때 나는 되게 어려움에 봉착이 돼요. 근데 자연의 운행의 법칙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잘 몰랐던 거죠. 가첩다 이런 게 아니고 내하고 통한다 이래 되는 거죠. 통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살살하고 이러는 거죠. 정법강의에서 2년 탁 이렇게 치면 아주 몇백 개가 나와요. 그 제목이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걸 몇 개씩 듣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왜 이 성격이 이렇게 안 바뀌는지 다 나와요. 세상이 보이고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3개월이 틀리고 7개월이 틀리고 3년을 하게 되면 상이 변해. 상이 딱 변해 무조건. 그러니까 날카로운 사람이 온화해지고 포용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고, 내가 그런데 문제점에 내가 매이가 있는 게 없어지니까 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 좋은 교육을 지금 내가 필요한 걸 받는다라는 것은 내한테 부족한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알면 누구든지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알고도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어려움을 또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 또 발전하라고 겪는데 그걸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시간이 가고 또 그런 환경은 다시 되풀이 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 편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 질량이에요. 사람 한 사람마다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질량이 아주 우수하게끔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진화 발전하는 겁니다. 그 윤회를 하면서 진화를 하고 한 대 한 대를 살면서 자꾸 에너지를 질량을 높여가면서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 에너지 질량이 지상에 와가지고 지금 70%에 육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후천이 지금 바뀌는 시대가 온 거예요. 윤회를 하면서 진화 발전을 한 거죠. 그렇게 질량이 자꾸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하늘의 별도 자꾸 가면 갈수록 우주의 에너지들이 자꾸 질량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70%까지 지금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내 질량이 있고 상대의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이 내하고 이 무게가, 내가 저 사람은 무거운 거죠. 무거워지면은 이 질량이 내가 거북한 겁니다. 이 대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만일에 이게서 조심을 안 하고 내가 그냥 훅 다가가면 나는 상해요. 이제 조금 내하고 질량이 다른 거죠. 인간은 센서란 말이죠. 이게 이 에너지 자체가 센서이기 때문에 질량과 질량이 만났을 때 내가 조심을 안 하면 내가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달하고 이 지구하고 자기 공전을 일으키면서 거리가 떨어져 갖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질량이 틀리거든요. 달의 에너지 질량하고 지구의 에너지 질량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게 석 다가오게 되면 달이 상해요. 이게. 그러게 못 다가오게 돼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갖고 이제 공존을 하는 거거든.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량이 내가 좀 어려운데 다가가려면 내 질량 좀 키워야 돼.
내 자신의 질량을 조금 키워야 다가가는데 인자 편하다라는 거죠. 질량이 지금 약한 겁니다. 안 그러면 질량이 아주 다른 식으로 가지고 있든지. 내 운용체제의 지금 에너지 질량을 만나면 내가 편한데, 여기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여기 다가가려 그러면 내가 조금 다른 질량으로 만들고 나면은 이게 다가가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질량이 내보다 무거워서 커서 못 다가가는 수도 있고, 또 내하고 질량이 달라가지고 이게 접근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센서가 정확하게 알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편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은 조심스러워지고, 다가가는 것도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말을 한다라는 건 이게 에너지를 품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 그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말로서 품어내는 거거든요. 품어내는데 에너지를 잘못 품어내면은 저쪽에서 거부하고 때려버리면 에너지가 돌아와서 나를 친단 말이죠. 내가 품어내는 에너지가 저쪽에서 받아갖고 싹 흡수를 해버리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좀 갇혀 있는 거잖아요. 말로 해갖고 나갈 정도면 갇혀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럼 내가 여기서 품었는데, 여기서 안 받아주면은 이게 튕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앞에 사람을 놔놓고 말을 하는데, 저기 흡수가 안 되면 엄청나게 깝깝하죠. 근데 말을 하는데 저쪽에 이 사람이 지금 한 2m, 3m에 안 앉아 있고, 10m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해도 저기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렇게 안 깝깝합니다. 근데 한 1m 안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안 받아 미키는 거죠. 이거는 가면 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깝깝해져요. 왜? 말을 내가 에너지를 지금 끌어내갖고 보냈는데 갇혀온 데서 튕가버리거든, 이게. 내가 꺼낸 거를 저기서 안 받아주고 지금 뒤돌리버리니까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자꾸 치이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는 입을 닫는 게 맞아요. 입을 닫고 숨을 좀 고르고 물도 한 모금 먹고 차도 조금 마시면서 이렇게가 상대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게 싹 깝깝하던 게 없어집니다. 근데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내가 이거 받쳐가지고 힘들 정도면 지금 뭔가를 안 할 짓을 지금 많이 해가지고 그게 돌아와가지고 나를 많이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기운을 못 쓰게 된다. 그럴 때는 빡빡할 때는 내가 입을 닫고 상대 말을 들어갖고 흡수하는 방향. 그래갖고 흡수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막판에 한 70% 우리가 지금 이 진행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깝깝해져요. 여기 대인관계 근본 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70% 내가 먼저 듣는 거죠. 다 듣고, 그러면 장단을 이래 맞췄고, 기분 좋게 해드리면서 상대가 자꾸 말하게 해서 그 말을 내가 받는 거죠, 자꾸. 받으면 내 에너지 질량이 좋아집니다. 상대 에너지가 나왔고 내한테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에너지는 인류에서 어마어마한 인류뿐이 아니고 대우주 자연에서 엄청난 질량의 에너지예요. 요거로 갖고 우리가 소생도 하고 요거로 가지고 우리를 치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에너지만큼 질량이 아주 우수하고 좋은 질량이 없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지금 재질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질량인데도 이거를 아직까지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암흑의 이 천기를 지금 책정을 못하듯이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천기의 질량인데 이거는 지금 과학으로 잴 수가 없어요. 암흑 에너지는 못 재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그게 에너지가 없어서 못 재는 게 아니고 질량이 너가 재는 방법하고 틀린 질량이기 때문에 못 재는 겁니다. 물질 질량으로 너는 재지만 그거는 물질로 돼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자체가 물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구도 들고 있는 거고 별도 들고 있는 거고 그 우주에 있는 이것이 엄청나게 무거운데도 다 들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게 질량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질량은 엄청난 질량입니다. 이걸 아직까지 책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갑니다. 그래서 질량이 좋은 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스님도 찾아가고 우리가 목사도 찾아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었던 거죠. 이 스승님한테 지금 오는 거는 내가 질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질량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특수 지식의 질량이거든요. 그걸 받고 나면은
내가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 내한테 조금 뭐 깝깝한 거를 묻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정확하게 네가 이해되도록 풀어주고 나면 너한테 그 에너지 질량이 들어가가지고 네가 힘을 받게 돼서 이제 모질했던 힘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사물을 분별하는데 네가 아주 우수해지니까 일들을 처리를 잘하게 돼가지고 왜 질량이 차버렸기 때문에 그 어른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한마디씩 물어보고 받으려 하는 것도 에너지 질량이 내가 모질하니까 어른의 질량을 좀 받으려 그러는데 그죠 지식의 이 에너지가 너무 약한 거죠. 우리한테 이 힘을 대기는 대인관계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질량이 모자라면 네가 깝깝해지니까 말을 하면 깝깝해지니까 상대 말을 먼저 들어라. 이제 한 70% 정도만 내가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 그분의 질량을 받았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달라져가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의 내 상대할 수 있는 만큼 커버렸다는 얘기, 에너지 질량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그쪽에 확확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안 깝깝해져요. 대인관계의 근본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한 2, 3년은 아주 편한 거죠. 응?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들이 잘 받아주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편안한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질량이 조금 높은 게 내한테 오거든요. 여기 지금 애들이 잘 안 먹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깝깝한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게. 왜? 처음에 우리가 사회에 나오던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가던 이럴 때는 네가 30%의 가르칠 수 있는 질량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요 내보다 30% 밑으로 요걸 받을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내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직장 생활이 왜 가면서 깝깝해지고 힘들어지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리가. 처음에는 가면 낮은 질량이 내한테 인연으로 주는데 그럴 때는 내가 하면 다 소화가 돼요. 한번 싹 웃기만 해도 잘 봐주거든요.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한테 미션이 조금씩 더 큰 게 내한테 오거든요. 올 동안에 나는 요 자리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아리킹기만 하고 잘났다고 한 거죠. 했는데 나중에 이만한 질량이 오는 겁니다. 오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안 믿겨주는 거죠. 인자 깝깝해 오는 겁니다. 근데 요대로 또 뭔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희한하다. 막 이렇게만 하고 또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자꾸 에너지가 또 질량이 요만한 게 와요, 내한테. 요만한 게 자꾸 오는데 나는 여기서 자꾸 이상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서 못 견디게 돼 있어. 나가야지. 그래, 튕기 나는 거예요. 질량이 좋은 사람은 네가 가르치려고 들어서 되나? 이제 배워야 되는데.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펼칠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나는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꾸 올라가야 돼요. 나도 공부를 하면서 올라가고 여기도 가르치면서 오니까 따라오니까 나도 올라가고 지가 따라오고 이래 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안 깝깝해지는 거죠. 근데 공부의 질량들이 우리는 조금 요 30% 질량하고 요 70%까지 가는데 질량이 틀린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모지라면 나는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거죠. 못 커, 질량이. 그래서 이는 지식의 질량을 우리가 채워갖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깝깝하면 내 질량이 모지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사람한테 다가가기에는 지금 모지랜다. 그럼 다가갈 수 있는 질량을 갖추려면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럼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질량이 내가 차가지고 내가 질량이 좋아져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편해진다.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방법을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하자고. 인전 풀어가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이 근본적인 걸 우리가 풀지를 못해갖고 뭐든지 지금 맥히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다 해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왜 존중을 해야 되냐? 내가 상대의 에너지를 아직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에너지를 좀 알 때까지는 존중하고 하면 되죠. 내가 저는 게 아니고 내가 굽히는 게 아니고 상대를 먼저 알아야 상대하고 교류가 일어나요. 그럼 이게 실패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급하게 뭔가를 설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해내려 그러면 상대를 모르고 내 혼자 지금 설치는 거죠. 그래 되고 나면 내가 상대를 접하는 게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하고 내하고 사는 환경이 틀리지 않냐. 근데 자기 근기도 틀리고 자기가 보는 간도 틀리고 상대하고 내하고는 틀린 거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호 간에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너한테 좀 주고 너 에너지도 내한테 좀 주어서 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질량을 갖출 때까지는 내 혼자 갖췄지만 어느 정도 질량을 갖추고 나면 요것만 갖춰갖고는 안 되고 저쪽에서도 갖춰 놓은 게 있거든요. 별이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이게 흡수하는 에너지 질량이 틀립니다. 그럼 서로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나면 이제는 이게 모이게 되거든요. 모여갖고 서서히 돌면서 질량을 서로가 줘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키운단 말이죠. 에너지 방출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방출을 하면서 살살 키우니까 모질라는 걸 서로가 교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 융화가 돼버립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큰 일의 질량이 돼버리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모이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한테 두드리는 마찰이 일어나갖고 번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에너지끼리 그냥 부딪혀버리면 번개가 치듯이. 번개는 그래서 치는 거예요. 번개가 뭐 이렇게 갖고 옆에 서서히 조종해가 가는데 번개 일어나지 않아요. 막 기류에 따라갖고 가다 보니까 부딪혀갖고 서로가 미니까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해갖고 이게 막 쫙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가면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고질량을 또 만들어갖고 자연에 또 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이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만나면 마찰이 일어나도 나중에 이 번개가 일어나는 그 몸이 상하고 뭔가 변하는 이런 게 안 하고 서로한테 도움이 돼 갖고 나중에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 끝에 우정이 사지고 우정 끝에 너가 하나가 되는 요렇게 되면 너희들 에너지는 이제 표현할 수 없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서로가 막 차작차작 끊는 거죠. 계속 이게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걸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를 존중해라. 존중하면 저 사람한테서 풍기내는 에너지 방출량이 내한테 와서 내 질량을 좋게 한다. 내가 존중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조심해가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니까 저게도 지금 질량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합쳐서 같이 뭔가 의논할 수 있고 이제는 가축게 뭔가 같이 뭔가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말이 잘 통하게 된다. 근데 왜? 그래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면 너희들 둘의 질량의 에너지 힘을 같이 쓸 수가 없으면 내 혼자 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을 합쳐야지 일이 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힘을 합치는 방법을 모르면 너희들 일은 앞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사회가 엄청난 질량이 있는 분별을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질량 작은 거를 이렇게 지금 바라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의 우리 사회. 이 사회는 아주 고질량의 생각을 또 고질량의 너희들 분별을 이런 걸 원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잘났다고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이거는 얼마 못 가서 너는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 기운이 이거 사회가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내 재주를 막 부리니까 우순간에 사회가 받아주지만 질량이 있는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할 때는 너는 가차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 우리는 내 주위에 온 사람, 이 인연들의 질량이 필요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질량을 바르게 우리가 소화를 해서 쓰면서 우리의 질량을 좋게 해갖고 이 사회에 별이 돼가지고 빛이 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3명의 질량은 맞아서 같이 융화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답답한 게 없어지고 힘든 게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접근하는데 뭐든지 편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아주 넘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들은 뜻이 잘 맞고 아주 편하게 이래 돌아가니까 옆에서 보니까 우리도 저 합세하면 좋겠는 거죠. 이래 하면서 다가오면서 이 에너지가 자꾸 커져서 큰 일을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힘을 합친 일을 해야지만 세상에 아주 큰 질량의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네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는 세상이 지금 크게 바라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만큼은 다 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우리가 질량이 안 찬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사회거든.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지식을 갖춰갖고 잘났다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한데 3명이 모여갖고 이 질량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라. 존중하면 너희들이 힘을 합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매주 존중만 해야만 된다. 이거 법칙이 아니고 네가 지금 바르게 살고 좋게 살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 여기 근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질량들을 우리가 같이 소화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안 돼요. 이제는 융합시대란 말이죠. 너와 나의 질량을 융합해가지고 세상에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자.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자. 이게 융합시대라니까. 이걸 안 하면 세상에 바라고 있는 이러한 콘텐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리가 있어요. 바쁘면 말이죠. 몸부터 먼저 가요. 지금 굉장히 바쁜 시절이라고 대판 손부터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망에 해도 남녀가 7세 부동자세거든요. 남녀가 어떻게 손을 잡아? 7세만 돼도 손 못 잡아서요. 음양의 위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멋대로 잡고, 어깨동무하고, 뽀뽀하고, 지멋대로거든요, 지금. 이 뭐냐면 바쁜 겁니다. 빨리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신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갖춰야 하는 거는 빨리 갖춰질 수 있는 방편을 쓰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볼때기를 같이 갖다 대도 부담이 없다고 안 카나. 요 소리입니다. 근데 요러면 이제 털어놔야 되고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다 닫고 있는 거예요. 니까고 내까고 틀린 게라 지금 이래. 내 거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여는 겁니다. 이거는 볼때기 된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뽀뽀한다고 열어지는 것도 아니고 손 잡는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신뢰가 있어야 열어지는 겁니다. 신뢰가 쌓이면 열어진다. 신뢰는 어떻게 쌓는 거냐? 존중해라. 존중하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가 내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내가 상대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함부로 육신을 가지고도 그게 부딪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이제 존중하면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한번 살 건드려 봐요. 이래. 기분 안 나빠하거든요. 근데 이 노력도 안 해놔놓고 살 건드려 이건 뭐야?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딱 거부감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센스라는 게 그만큼 오묘하게끔 지금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을 못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그냥 막 산다라는 얘기죠. 막 사는 거하고 막 안 사는 거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 너가 지금 이념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습니다. 이념이 내가 이념이 없으면 아무나 살도 막 비벼요. 이념이 없으면 이념이 있는 사람은 이념 없는 사람 살을 비비지 않습니다. 데이지도 안 해. 거리감이 있다고. 왜?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그게 썩나? 요래 되는 거죠.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인간은 이념을 가질 수 있고 동물은 아무리 질을 들이고 진화 발전을 시켜도 이념을 가질 수 없다 차이입니다. 여기 인간하고 동물하고 틀린 거예요. 동물 육신을 더접어서고 온 인간이 내 개발을 완성시키고 나면 이념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예, 이념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에서 합격 탁 받으면 정신이 살아있어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래 되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자연의 어떤 힘도 꺾을 수가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지천명이 되는 나이가 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념이라는 게 있을 때 이념을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이념도 없는데 흔들어 보니까 안 흔들리는데 뭐 흔들기 있어야 흔들지. 흔들어 보는 거는 안 흔들리는가 흔들리는가 이걸 보는 것은 이념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막대기 들고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어릴 때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21세까지는 꿈을 키우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꿈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념을 찾으러 들어가는 게 대학입니다. 다른 공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념은 찾아야 되는 게. 이념을 찾아서 사회에 나오면 인자 사회의 모든 것을 접할진데, 내 이념과 맞는 사회를 내가 찾아서 직장이든 사회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내가 들어가 갖고 지금부터 내가 접하는 게 모든 것이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내 이념에 맞춰가면서 모질에는 이걸 전부 다 잡아가면서 사회를 공부를 하면서 가는 거죠. 40대가 딱 되면 너한테 딱 시험지가 자연으로부터 들어옵니다. 40대가 되면 어떻게 들어오냐? 40대가 되면 뭐죠? 불혹이라 그러지. 불혹이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나이잖아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흔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뭐든지 안 흔들리는 게 뭐냐? 이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소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내가 나올 때는 이념을 찾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이념을 찾아서 이제 찾아시면 사회 접근을 하지만, 사회 접근을 해갖고 내 이념을 완고히 세우는 거죠. 완고하게 이제 이념을 정확하게 이념의 힘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회에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40대가 돼요. 이때 되면 네 이념이 완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논리로도 끌고 갈 수 없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흔드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 너를 흔드는 겁니다. 흔드니까 내 이념이 아주 완고하기 때문에 네 논리 갖고는 계란이 바위를 두드리는 거나 똑같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요는 이념이 완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너가 섰을 때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너의 이념에 맞는 기운을 내려준다. 그래서 사회를 이끌고 인류를 이끌고 너가 지도자가 되라고 그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요렇게 키운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은 요렇게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대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걸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천명이 나이가 됐는데 너희들이 왜 사냐? 이래 물으면 왜 사는지가 없는 겁니다. 이념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꿈이 엄청나게 많았죠. 요새 애들 꿈 없죠. 과거에 당신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똥이 굴러 가도 깔깔깔깔 웃고 꿈을 키워가면서, 그때는 제일 벌이 뭐냐면 부모님이 책가방 숨길까봐, 학교 못 가게 할까봐,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이었었어요. 학교 못 가게 해버리면 이거는 뭐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우리는 이게 성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거든요. 이제 학교 가면 꿈을 키워가며 다니는 거예요.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가 최고 좋은 거예요. 꿈 많은 시절. 그때 노래들 나온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역사 다 남아있어요. 시대적인 역사, 시대적인 이 압박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꿈을 키우면서 뭔가를 하고자 했던 이게 다 남아있다니까. 그게 유행가입니다. 시대적인 지식인 유행가도 있고, 아주 니나는 유행가도 있고, 뽕짝 유행가도 있고, 이 3등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유행가가. 근데 대학 시절에 우리가 이념을 찾으면서 나온 유행가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런데 안 다녀봐서도 내가 둘러보기 다 있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 베이비 부모들은 이념을 토로하고 이념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정부하고도 싸우고 이념 투쟁을 했던 거죠. 그때는 우리가 고시 이런 걸 봐도 이념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아주 불의를 처단하고 이러려고 이거 공부를 했거든요. 고시 공부하는 게 지금처럼 합격되려고 공부 안 했어요. 내가 검사가 되면
약자를 두고 아주 이 칼날 같은 이념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이게 갖고 내가 뭐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이깔라고 한 게 아니고 이는 이념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적으로 이 아주 이제 나라도 이렇게 세우고 경제도 이렇게 세우고 하면서 이 사회 접근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사회하고 그 결탁을 해갖고 이념을 버려가면서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이념을 다 내버리고 없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늘의 힘을 주냐? 이념도 없는데 하늘의 힘을 줄 때가 있어야 주지. 그릇이 있어야 주지. 지천명의 나이가 됐는데 네가 천지를 아냐? 자연의 이치를 아냐? 지식인이라면 자연의 이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야. 그래서 힘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익 인간이 되는 나이가 된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운용이 안 되고 멈춰버린 거예요. 이 사회가 멈춘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멈춰가 있는 겁니다. X세대 40대들은 뭔가를 찾으려고 뭔가를 지금 날뛰고 있어요. 근데 베이비 부모들은 뭐 하는데? 뭘 할지를 몰라요. 할라고도 들질 안 하고 뭘 할지도 모르고 이 사회가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홍익인간 1대인데 그 시퍼런된 이념들을 전부 다 놓고 폐인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나라가 아주 표류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너가 또 빨리 죽냐? 참 지금 쉽게 죽어보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죽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해야 돼. 너희들의 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나라를 누가 얼머지고 나가야 돼요? 50대 60 초반 이 사람들이 지금 울무지고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실력이 이 나라를 울무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못 돼. 그러니까 이제 60대 70대들이 전부 다 꽉 붙들고 있어갖고 힘을 너희들한테 인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인계를 안 해줘. 젊은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안 해준다니까. 왜 안 해주냐? 이거 좀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법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갖고 사회 운용의 방안을 꺼내갖고 접근을 해라. 이 힘 다 줄 테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을 키우려고 우리는 그만큼 인생을 바치면서 노력을 한 거 아니냐. 너희들을 훌륭하게 교육을 배워서 크게 지식인이 돼가지고 이 사회에 큰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희생하는 어른들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별로 일어나기 전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네가 써야 될 돈과 땅과 권력과 이 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신지식인들이라면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면 다 줄 텐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내놓으라는 거라. 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내놓지. 자식을 키울 때는 말이죠. 키우면서 너희들한테 공부할 돈만 주고 개우 쓸 것만 주면서 너희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돈이 많으면 옆길로 가서 안 돼. 물질이 많으면 공부 안 하고 딴짓을 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대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이건 너희들이 다 성장을 하고 나면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때가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힘이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뭐 바닥에 헤딩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논리가 맞고 세상의 이 사이즈에 맞는 뭔가를 하려고 나오니까 그때 이 비용 우리가 제끼놓고 너한테 안 주던 비용을 모아놓은 걸 다 대주려고 지금 경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 나라는 경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일으키면 그걸 쓸 수 있는 경제는 지원할 게 많이 있어요. 대기업도 가지고 있고 개인도 가지고 있고 나라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힘은 있어요. 근데 지식인들이 그 경제를 쓰려면 네가 다 지식을 갖추고 성장을 했다면 이 사회 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야 되고 신지식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여는 이런 버전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들고 나오면 거기에 지원하려고 경제를 다 마련해 놨다니까. 근데 이런 거는 꺼내고 연구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이래갖고 이런 거는 안 꺼내고 지금 돈을 지금 얻으려고 드는 겁니다. 경제를 얻으려고 들고 자리를 얻으려고 만드니까 전부 다 두드려 맞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인자는 팽창할 만큼 팽창 다 해가지고
깰 만큼 다 깨가지고 어떤 사람이면 어떤 거 안 된다 이 소리를 다 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을 하면 한락한 게 인자는 잘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래 내 키워줄게. 요번에 다음에 장관 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갖다 이어뿌리면 말도 없이 백성들이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백성들이 눈을 딱 뜨고 있어갖고 그렇게 이어버리면 네 생명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실력 없이면 장관 자리 못 가고 뭔가 내가 장관을 하려 그러면 전에 나는 부동산 투기도 안 했습니다. 이 가면 들어갈라고도 하지 말고 이 등신은 무능하다고 쪼가보내버리고는 내가 이 장관을 하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꺼내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등장을 하면서 이걸 이 사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우리가 사는 거는 이렇게 편법으로 안 살았으면 안 되는 사회라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 국민한테 탁 발표를 하면요. 과거에 네가 부동산 투기했고 뭐 마누라가 뭐 다이아몬드를 갖고 뭐 세계 갖고 뭐 어떻게 사기를 쳤고 다 묻어져요. 자신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50대가 나와줘야 돼요. 나를 장관을 시켜준다면 나는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꺼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멋진 책을 하나 쓰면 넌 청와대에서 당장 부릅니다. 지금 당신들이 그 자리를 못 가갖고 환장을 하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과거에 같은 아주 그냥 낡아 빠진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 국민들을 통수를 할 수 없고 그런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념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대접받을 수가 없고 이념을 세우지 못하면 상대하고 우리가 같이 교류할 수도 없고 안개 속에 있는 거죠. 이념이 그만큼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그게 성공하는 사회고 정법시대, 이제는 정법시대란 말입니다. 1년 1년이 엄청나게 다르게 지금 변해오는 세상이에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 그렇다고 내가 할 일 없으면 죽지 뭐. 안 죽인다니까. 아주 100살까지 꼬작꼬작하게 살게 하면서 아주 막 죽을라 해도 못 죽고 지식은 갖춰놓고 사회에 할 일을 못하면 이따구로 살 수밖에 없고 아주 이래 폐륜처럼 이래 살아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망신을 사서라도 너는 죽어야지.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너희들이 지식을 갖춘 자들이 이 백성들이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너희들이 안 나서고 되는가? 내가 조금 심하게 이렇게 것 같던데 물을 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내한테 유도해서 묻고 있는 거라. 이 사회에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 내가 왜 하나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면 너희들 길은 다 열려있다. 지식인들 세상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돼. 그러려면 네 혼자 생각하는 거로는 안 돼. 연구해야 돼.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사회가 되는 거지. 노력도 안 하는데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이는 생각하는 지식인이 어디 있노? 무식한 놈들이지 그거. 노력에 인자부터 뭉쳐야 된다. 모여서 의논을 해봐야 돼. 그러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그래야 모입니다. 존중 안 하면 실 들어와 보고 갑부리 안 모여 뺑뺑뺑뺑 돌기만 하고 있지. 존중해야 융합이 돼. 모이는 조건은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갖춘 이 실력들을 꺼내갖고 융합을 해갖고 세상을 빛나게 하느냐. 이걸 못하면 이 사회에 인자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없어. 지식인 가니까 저마다 지식인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고구마 파는 사람들도 앞에 저쪽 감자 파는 사람하고 저쪽에 우엉 파는 사람하고 우리가 아주 존중하면서 잘 이렇게 되면 저게가 빛나요. 이제부터. 그것도 지식이란 말이죠. 이때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이런 아주 노의 지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서로가 존중을 할 때 너가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먹고 이제 웃을 수도 있고 이제는 서로가 뜻을 맞출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힘을 합치면 이 시장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이 그냥 내 가게 차렸다고 내 거라고 익하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것이 경쟁하는데 너희들이 굉장히 힘들 만큼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빛나는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이 사회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죠. 내 주위에 온 인연들과 어떻게 우리가 융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 백지장도 맞들어 가지고 힘을 쓸 거냐.
요걸 해야지. 내한테 준 인연들이 있잖아요. 요것만 소화를 잘하면 다른 인연은 저절로 와. 좋은 질량이 있어야 좋은 질량을 바라보고 오죠. 그게 오는 대로 그냥 이것이 전부 다 흡수를 해갖고 이게 융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별도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기운을 가질 때는 아주 치열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문지만 이렇게 지나와도 우리가 팅팅팅기 나고 힘이 없어요. 질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만한 에너지가 와도 그냥 쓱 들어오니까 흡수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써버리거든요, 이게.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구가 쪼매난 질량이 있을 때는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질량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요만한 게 오니까 흡수해버리고 그다음부터 뭐 사방에서 이만한 거 들어오는데 다 흡수해가지고 저 태양이 그렇게 해갖고 저 질량이 저리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에너지 활동하는 데 전부 다 에너지를 보내갖고 다 자기 역할을 해서 지가 주인공이 돼가 있는 거거든, 저게. 그렇듯이 우리는 조금 기본적인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3명만 융합을 하면 이것이 이제 이 빛이 나요. 여기에는 인자부터 들어오는 하나의 질량은 흡수돼 버리거든요. 지 잘났다고 절대 못 하게 돼가 있고 그냥 들어오면 흡수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좀 조금 더 커지니까 그 다음 거는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받아들여갖고 흡수해갖고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변하면서 이것이 에너지 질량이면 발산을 해가지고 사회에 빛을 내주거든요. 이러면 막 들어옵니다. 엄청난 질량으로 커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거죠. 이게 지금 이때까지 모임 단체를 하는 이유였었는데 이 근본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그러니 사람만 모이가 있지 질량이 안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은 모였는데 너희들이 지금 빛나는 일을 못 하는 거죠. 왜? 융합이 안 돼. 전부 다 지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 서로가 존중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융합 세상이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분열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부터는 전부 다 조직이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 조직도 분열이 일어나고 이 조직도 분열이 일어나고 왜? 각각 생각이 틀리고 존중한 적이 없어요. 중소기업도 전부 다 분열이 일어나고 너가 같이 있어도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금 다 가가지고 개인 따로 해요. 밥 먹으러 갈 때만 내가 돈이 좀 덜 들고 내가 혼자서 먹으면 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만 맞지 안 맞아. 그래서 분열되니까 너희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대기업들도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식구는 10만 대군이 있어도 전부 다 개개인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 거대한 기업을 지금 들고 빛나게끔 못하니까 너희들 융합이 안 일어나서 그래. 지금 융합 시대란 말이죠. 국민이 융합을 해갖고 하나의 우리가 뜻이 맞아가지고 이렇게가 운용을 해버리면 세계는 난리가 나요. 하나의 집단이라도 지금 이 마음을 합쳐갖고 융합을 일으켜갖고 여기서 빛나는 일을 하면 이 난리 나는 일이 생깁니다. 융합시키면 빛은 일어나요. 핵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질량은 어마어마해집니다. 한 사람만 둘이 같이 모여도 이 질량은 엄청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별입니다. 별. 우리가 별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우주의 에너지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을 하잖아요. 여기 인간 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진짜로 별이고 저거는 별이라는 이름을 달아놨으니까 그 별 이름을 우리가 쓰면 되는 거지. 자들은 그냥 저쪽에 에너지가 모이는 거지 우리가 이름을 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인간을 원래가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 별, 뭐 계산에 뭐 별 갖고 자꾸 내를 빗댄 거거든요. 별이 니야. 저걸 별이라 하고 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갖다 놓고 니가 빗대는데 절마가 내한테 끌고 와야 되는 거라. 저 질량 에너지가 나의 질량 에너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들의 지금 이 질량도 70% 커졌고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도 지금 윤회하면서 이 질량이 좋아진 거죠. 이래갖고 70%까지 지금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인간은 엄청난 질량으로 자연을 다루게 됩니다. 다 컸거든요. 70% 이상. 그럼 인자는 우주 시대를 인간이 만진단 말이죠. 기본이 컸기 때문에 우주를 만지는 거예요.
지구 밖에 대자연을 만지기 시작을 할 만큼 커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 인류를 운용할 수 있는 질량으로 홍익인간들이 커버렸다 이 말이죠. 홍익인간이 만들어졌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여기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운용을 하면 어려운 게 전부 다 풀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힘을 같이 융합해서 맞들어야 되는 거죠. 내 혼자는 안 돼.